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기관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뭐 여러 관심사들이 있겠지만 박상용 검사가 현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오전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고 오후에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래요.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하고 서로 목소리 막 올라가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 전용기 의원이 또 공개했던 녹취가 또 하나 있었고, 또 어제도 오마이뉴스 통해서 나온, 또 KBS 보도 통해서 나온 녹취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대부분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어떻게 하던 것인가, 뭐 말로만 있고 설로만 있고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등등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구현되던 것들이 박상용이라는 실제 현직 검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는 우리가 회유, 압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봤을 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에서는 진짜 다양한 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타깃을 정해놓고 이 타깃을 골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고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인, 입고 뭐 표현을 쓰면 골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속 기소. 네,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를 때 드리블을 할지 페이크를 쓸지 패스를 할지 2대1 돌파를 할지 뭐 이런 거는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도 오른발로 넣을지 왼발로 넣을지 헤딩을 할지 엉덩이로 넣을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자면 박상용 검사의 그거에서 그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공개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 9월달에 구속됐어요. 그럼 3월달까지는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에 시작돼요. 3월에 시작되고 5월 19일 날인가 이화영 지사가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일 날 나와서 진술할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엄청 출정이랑 말하자면 우리가 진술 세미나라고 불리는 검찰에 나가는 걸 엄청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얘기들을 엄청 했겠죠. 박상용 검사 녹취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밤까지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고 24일 날 나와서는 완결된 조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의. 그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걸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틀 있다 얘기해 주겠다. 그렇죠. 나는 변호인을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25일 날 박상용이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지금 면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접견 갔다 왔고. 거의 한국 사회 노레스트 검프. 그렇죠.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도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변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완전히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실제 무엇이 잘못된 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 뭐 요청도 받았고 그쪽 변호인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용 검사의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과의 상황, 그리고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 그다음에 김성태 말고 방용철 뭐 안부수 등등등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잖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 말이 다 틀려요.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오마이뉴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어쨌든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도 안에서 뉴스룸 내에서도 혹시나 릭 될까봐 계속 세게 될까봐 되게 철저하게 안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저것 단편적인 조각들인 것 같지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답변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걸 자꾸 일정만 잘라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먼저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선동하는 거지, 이런 맥락을 하는 건데 나오는 모든 조각들이 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이거를 입증할 만한 걸 무언가 제시를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심지어 지금 박상용 검사 얘기하는 것처럼 서 변호사가 먼저 요청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상식에서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평소에 하는 말인가? 제가 서초 출입을 안 해봐서 이걸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띄워주세요 저 이미지들을.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자세고 본인이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청탁을 하는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네, 누가 이거는 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기 어디가 짜기가 된 거고 저기 무슨 음절 단위로 잘라가지고 조작한 게 아닌 이상 저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면서 박상현 검사가 하는 말이 추가 수사들 지금 자기가 중단해 놓고 있다. 자기가 중단해. 검사들은 검사대로 불만이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부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저게 1년의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협박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수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2년이 걸렸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했다 백현동 갔다 뭐 의료원 갔다 FC 갔다가 변호사 대납 갔다가 쌍방울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골키퍼랑 1대1 상황이다. 내가 지금 골 넣기 직전인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앞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금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면 예. 우리가 이재명을 영장을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지금 개연성 앞에 서 있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받은 걸로 하고 10년 가죠.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앞에 통화 내용이랑 그 보면. 10년부터 시작한다라는 10년부터 시작하는 예. 그걸로 가면 그걸로 정리합시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용기 의원실에서 오늘 그 오후에 나온 공개한 그런 이거 뭐죠? 언론 보도 예, 기자회견 설명 자료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판사 이름도 거론이 예,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통화 녹취록이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쪽에 협조하라고 요청하면서 김성태 씨하고 박상현 검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네가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곧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게 되고 시간을 되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 사이에 나가버리면 돼. 예. 대신 우리는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너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박상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허. 김성태 씨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확히 종합을 해보면 실제 서민석 변호사나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사이즈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빼줄게. 너 예. 나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 중에 그 이해찬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뭐 대납해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이해찬이 곤란해진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협박 말고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각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현 검사는 되게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 전용기 의원하고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뭐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도 실명 거론하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선서는 왜 안 합니까? 증인 선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자신 있고 막 토론하자 방송에서 할 거면 오늘 증인 선서 딱 하고 다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증인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쫄린 거지 쫄은 거. 지금 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분이 부쩍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예. 부쩍 그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쩍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을 막 직접 공격하는 수 예. 있는 게 되게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으니 빨리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상사들이나 옛날에 일을 같이 윗선들을 했던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저기 국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비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회의장 밖으로 지금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증인 선서 안 하고 들어와서 저 사람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미 없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박성현 검사의 입장이나
처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박상용 검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행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사이즈는 그러면 유력 대선 주자를 건드려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를 부부장검사 한 명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양쪽에서 경쟁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 양 두 개의 지검에서 사건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수사를 다른 수사지만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사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까지 갈 건지 이해찬까지 갈 건지 이걸 박상용이 어떻게 검사합니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위와의 협의 속에 있었던 거고, 저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두 가지 고립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 내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가 난리 나야지. 정당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기소해서 지금 유죄 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가 정당이 건드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그 고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여론에서는 박상용이라는 이름만 떠돌아다녀요. 근데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걸 나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본인이 거예요. 다 뒤집어 쓴다고 보는 뭐 걸 수도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적극 항변 모드로 예를 들면 개별 디테일의 어떤 부분은 양보해서 박상용 검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해야 되는 건 이 수사가 정당했고 이것뿐만 아니어도 이 기소는 정당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들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화 기록이 없어요, 박상용 검사는. 근데 맞아요. 이 통화를 갖고 뭐 풀을 까면 풀 녹취를 까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박상용 검사 장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박상용 검사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완전 주범은 따로 있어요. 나는 종범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종범이지. 내가 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윗선에 대한 얘기를 본인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2%가 난리 나고 뭐 위에 뭐 저 사람이 지금 부부장 검사니까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저기에 목소리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정유미 검사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검찰 자체가 조용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TF도 있고 감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ING라고만 돼 있지 뭔가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저기 이제 노출된 거 보면 법무부가 가진 권한으로 이걸 다 해결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아니 들던데요. 근데 조상호 보좌관이 예.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5월 17일이 징계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공식 입장도 비슷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그 자료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 네. 서울고검 TF에서 이걸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원지검의 현장 조사도 이제 4월 9일에 가서 할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게 되면 4월 말 안으로는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실제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2023년, 2022년 요때 이렇게 건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윤석열이 힘이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상용 등등등 이 수원지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힘이 제일 좋을 때에서 중앙지검하고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검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쟤네 저렇게 가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그쪽 편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박상용이 계속 주장하는 게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윗선은 그때 가만히 있어?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2%에다 올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읍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침묵을 택하면서 그 말을 오히려 아무런 그 대답 안 하는 걸로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유미 검사장만 혼자 먼저 이제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휘 라인에 조금 이제 입장을 조금 밝혔는데 그럼 그게 확산이 되거나 이게 이 정권이 우리를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전부 다 부인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일면 검찰이 약간 비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사 집단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검사들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서 지금 박상현 검사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정치적인 탈출구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거의 있어요. 그 얘기까지. 뭐 지방선거 때 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탈출로로 해가지고 이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굳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갖고 저렇게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 홍보 장사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에서 이런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요. 그래서 잘 보관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정도 이제 나왔으면 김성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김성태 오늘 그 국정조사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김성태 직접 통화도 한 적이 있으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김성태 그리고 안부수, 방용철이라는 정언 조작에 쉽게 얘기하면 진술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점에 있는 김성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아니다. 박상용하고 관계없이 나는 실제로 그렇게 일을 벌였다. 어떻게 지금 할 것 같습니까? 우선 사실은 김성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들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주변 상황 다 빼놓고 김성태와 쌍방을 놓고 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두환 시절에 그 국제그룹 그 공중문해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쌍방울 그룹의 수사는 국제그룹 수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론은 쌍방울 그룹의 그 계열사 대부분이 상장 폐쇄, 거래 정지가 됐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물러설 곳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는 부분이라 지금 와서 본인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잃을 것도 없어요. 뭐 해봤자 그 뭐 위증 뭐 이 정도로 갈 텐데 지금 김성태 회장한테 걸려 있는 사건들 진행된 수사들에 비하면 그 정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서 김성태한테 큰 타격이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심경의 변화를 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지는 않다. 그러면 방용철과 안부수도 정인으로 지금 채택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도 이제 조작에 가담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김성태의 의중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김성태의 눈치를 많이 보겠죠. 아, 김성태 눈치를 여전히 본다. 네네. 김성태가 이 정도 내용이로도 자기 쌍방울 그룹이 해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김성태 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내가 김성태 잠깐 회장은 석 달에 한 번씩 전화번호 바꿉니다. 전화번호 바꾸기 때문에 지금 그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박상용이 오늘 정언 거부를 했는데 박상용 검사 왜 정언 거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언 뭐 선서 거부권이 있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왜 그랬는지도 제가 사실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박상용 검사가 전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받는다면 오늘 왜 정언 선서를 거부했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정겨환 대표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요. 아, 예. 자, 그 오늘 본인이 좀 억울한 게 있었으면 오히려 정언 선서 거부하지 않고 직접 갖고 있는 생각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소 취소만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즉시 선서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셨으면서 그게 아닌가 보죠. 근데 그 목적이 공소 취소이든 아니든 최종 결과는 이제 그것은 또 뭐 어떤 권한을 가진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거 말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예. 특검은 국회가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회가 판단하지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권한 있는 자가 누구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면 오히려 정언 선서 거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아니죠. 저는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은 헌법에 공소 취소라는 것이 불법하고 그것이 그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법적 판단이고 그것을 법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그것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선서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공소 취소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거기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려는 것이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서영교 의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을 못합니까? 자, 그거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공소 취소의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게 아니죠. 특검에 기한 공소 취소라고 했습니다. 아니,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국회의 권한에서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특검법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특검하면 제가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권한은 뭐 박상현 검사에게 있다 아니다 이제 이거는 논란인데 어찌됐든 아니,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그 국회에 있는 게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공소 취소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특검법을 만들 때 공소 취소 부분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넣으면 됩니다. 그걸 안 넣으면 공소 취소를 못 해요, 특검이.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권능을 주는 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저는 뭐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동의가 안 되세요. 아니 잠깐만 이제 공소 취소 여부는 절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말고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조건부로 빼면 나는 뭐 정원 선서를 하겠다 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게 제가 제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게 제 목적인 것이지 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어차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가면 다 되는 건데 뭐 제가 거기서 뭐 거짓말을 하고 말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있겠어요? 어차피 그 전에도 제가 증언 뭐 거부한 적 있습니까? 제가 공소 취소 그것만 특검법 만들더라도 공소 취소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가 합법적이다. 헌법적이다, 합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국정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하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질문 좀 이어가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소취소 관련된 권한은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뭐 특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제 별도로 하고 이것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일 날 다시 이제 그 정인으로 채택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출석은 하실 겁니까? 출석하고요. 네. 증언은 또 거부할 예정인데. 증언을 거부할 것이다. 잠깐만요. 그 대표님. 네. 제가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생방송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생방송 나가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면 제가 지금 직속으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인 줄 모르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제가 원래 그 신고를 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그냥 그렇습니까? 통화하면은 제가 당연히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예. 이렇게 인터뷰가 이어지면 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네. 인터뷰를 하시고 싶으면요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신고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통화가 아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를 없이 한 건데 제가 몰랐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예. 지금부터는 신고 안 하고 인터뷰가 하는 게 돼서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저희 검사장께 좀 누를 끼칠까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4일 날 이제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예. 일단 14일 날은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정언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정언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예.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박상현 검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 공소 취소 안 한다는 전제로 내가 정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논리 구성으로 보면 법리 구성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이 사람이 저기 법률 전문가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예. 지금 뭐 들어보면 이 국정조사는 특검법을 전제로 놓고 진행이 되는 거고 특검법에 공소 취소 규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난 동의 못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네. 이해한 게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회가 특검을 하는 거고 네. 국정조사를 했는데 특검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거는 본인이 특검으로 이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국정조사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검법에다가 어떻게 공소 취소를 넣는다는 거지? 이거 저는 법리적으로 법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의 어떤 네. 조작 기소, 수사 조작 기소에 의해 가지고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지금 만약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하고 왜 연결이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 본인 말처럼 그런 공소 취소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공소 취소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수사했고 정당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예. 국회에서 밝히면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어떤 이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지금 공소 취소를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 조사를 해서 공소 취소가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당하게 수사를 했고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해가 이제 안 됩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네. 된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 그 미래항공연구소 명의 대표였던 김철 소장이 지금 이제 오늘 재판 갔다가 지금 와 계신데 잠깐 이제 스튜디오로 모시게 저희들 이제 제작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제 통화가 맞다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CBS 박성태 뉴스쇼에서는 지금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스픽스는 이 사람을 취재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론장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들을 때 누구든지 국힘 쪽에도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누구든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취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거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명태균에게도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언론으로서 이쪽 저쪽 의견을 같이 듣고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비교적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